호주 의학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2023년도 호주 수능 점수가 발표됐습니다. 각 주별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에이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호주에 조교학을 보낸 그 자녀가 현재 이제 호주 고3 이미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서 몇 년 만에 부모님들과 또 상봉을 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들 아마 한국에서 보내고 계실 텐데, 그 호주 수능 점수가 이제 어제 오늘 뭐 이번 주 내로 계속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호주 대학 지원들을 해놨으니까 각각의 이제 합격자들이 막 발표가 될 거 아니에요. 이때 학생들이 많은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 호주 수능 점수가 발표됐으니까 어떻게 좀 더 내가 합리적으로 호주 대학에 지원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세부적으로 호토박이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각 주별로 이 에이타 점수가 발표가 됐는데, 바로 이 유액이라고 하는 뉴사우스웨일즈주 캔버라하고 같이 묶여져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어제 발표됐어요. 호토박이 저에게는 1년 중 가장 바쁜 날이 어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제게 전화도 주시고 뭐 부모님들이 연락을 이렇게 주시고 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빅토리아가 VTEC이라고 하는데, 여기 대학 지원 창구에서는 12일 날 발표가 됐고요. 퀸슬랜드는 이제 QTEC이라고 하죠. 오늘 이제 발표가 되고요. SA주도 이제 곧 발표가 되고 퍼스도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나오면 결국 이게 이제 한국으로 치면 대학 지원 점수, 수능 점수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능 점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내가 이 대학 지원 창구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열할 것인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혹시 호주의 조교학을 염두에 두고 계신데 자녀분이 이미 이제 중학교를 졸업할 쯤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이 제도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호주에 뭐 고등학교 1학년을 유학 보낸다라고 하면 1, 2년 후에 한국 고등학교로 돌아오겠다는 계획은 잘 없거든요. 대부분 호주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호주 대입을 거쳐서 호주 대학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 제도가 이제 필수적으로 부모님들,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숙지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이게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수능 점수표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점수표가 나와요. 그래서 각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들이 나오고, 제가 뭐 저희 학생 거 빨간 걸로 이렇게 가려놨는데, 거기에 이제 점수가 이렇게 99.95가 만점이고요. 뭐 85점을 받았다 그러면 호주 전체 고3에서 내가 탑 15%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건 이제 빅토리아 주의 저희 고3 학생이 시험 점수를 받고 이제 저희에게 보내주신 거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자료가 VTEC이라고 하는 빅토리아 주 내에 있는 대학에 지원할 때 이제 타임 테이블인데요. 보통 주별로 이제 이게 빅토리아 주는 VTEC, 퀸슬랜드는 QTEC,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는 SATEC, 세텍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뉴사우스웨일즈는 유액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작년에 호주 하이스쿨 12학년 대입 지원 실제 사례를 가지고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VTEC의 타임 테이블인데, 매주 이제 라운드가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라운드를 뭐라 그래야 되죠? 뭐 뺑뺑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각 학생들이 1지망부터 빅토리아는 8지망까지 올릴 수 있고, 다른 주들은 보통 한 6지망까지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라운드 돌아서 아까 그 에이타 성적에 따라서 이제 합격자가 발표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라운드 앞 일주일 전에 항상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학생들이 합리적인 순서로 바꾸지 못하면 내 귀중한 그 합격자 발표 그 라운드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VTEC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1월 6일 날 처음에 이제 합격자가 나올 테고요. 또 12일도 있고 17일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발표가 하게 되고요. 뉴사우스웨일즈는 22일, 뭐 1월 12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로컬 학생들 거고, 유학생은 타임 테이블이 조금 다른데 날짜는 같습니다. 12월 22일 날 발표되고요. 그리고 또 1월 7일 발표되고, 또 1월 13일 발표되고, 계속 주 단위로 앞으로 발표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합리적인 순서만 잘 1지망부터 6지망까지 합리적으로 해 놓으시면, 아까 그 에이타 자기 점수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 네. 자, 이거는 이제 퀸슬랜드 QTEC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12일 날 또 합격자가 나오고, 또 1월 12일, 1월 20일. 주별로 날짜는 조금씩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뭐 계속해서 2월 달까지 계속 갑니다. 호주 대학이 보통 2월 뭐 중하순, 3월 초에 대학 시작하거든요. 심지어는 대학 시작한 다음에도 한 1, 2주까지는 레이트 엔롤먼트라고 그래서 학교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막판까지도 자신이 정말 원하는 과가 있고 자기 점수가 정말 커트라인에 간당간당 한다 그러면
예, 기다렸다가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SA주라고 해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죠. 예, 여기도 이제 에이타 점수가 이제 발표가 되면 12월 중순부터 뭐 1월 달까지, 그리고 1월 6일, 1월 11일 계속 합격자가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자, 여기서 계속 에이타 호토바기가 그러는데 에이타가 뭐냐? 네.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조교학을 호주에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적어도 중학생 이상이라고 하면 이 내용 아셔야 되거든요. 에이타는 점수가 아니고 랭크입니다. 등수입니다. 어떻게 조합이 되냐면요. 보통 이제 학교 내신, 고2, 고3, 11, 12학년의 내신이 한 절반, 그리고 실제 내가 수능 시험장에 가서 이제 시험을 쳤을 때 그 성적이 또 한 절반. 물론 이게 또 주마다 또 비율은 조금 달라요. 또 ACT 같은, 캔버라 같은 경우도 유일하게 이런 대입시험 제도 자체가 아니고 11, 12학년 과정 전체를 가지고 또 평가받는. 그러니까 만약에 고1 때 호주로 유학 온다? 그럼 이 학생들은 다른 어떤 주보다 캔버라로 가는 게 입시 제도상 유리하죠. 네, 호주 고등학교 1학년에 와가지고 2년 후에 호주 고등학교, 호주 고3들하고 똑같이 대입시험을 봐라 그러면 그 학생이 불리하잖아요. 학업 능력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입시 제도 자체가 유학 온 지 1, 2년밖에 안 되는 학생들한테 불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학생들은 또 타주보다는 또 캔버라주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1, 2번을 조합을 가지고 모더레이트 시켜가지고 어떤 점수가 나오면 이 점수를 가지고 다시 각 과목별로 또 가중치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물리라는 과목을 선택한 아이하고 뭐 요리 같은 과목도 있거든요. 한국도 뭐 예전에 그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그런 과목들 있잖아요. 호주는 고3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150과목이 넘어요. 그 중에 영어 하나만 유일하게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다양한 아이들을 그 과목 안에서 다 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요리 같은 과목에 학생들이 투자해야 될, 공부해야 될 시간 양과 물리 같은 과목에 시간 투자해야 될 양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스케일링으로 또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알면 알수록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정말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페어하게 만들어 놨을까? 다양성을 담으면서 페어하게 만들어 놨을까라고 이렇게 많이 느꼈는데, 네. 제가 과거에 에이타 고득점 전략이라고 하는 영상을 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저랑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것도 제가 밑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에이타가 나오면 이 에이타를 가지고 이제 대입 지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학종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수능 점수 이외의 것을 가지고 대학을 평가하는 거는, 학생을 평가하는 거는 그건 이제 대학 자율 영역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학도 기본 베이스는 이 수능 점수에 해당하는 에이타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평가하고 나머지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논술 전형 해가지고 정말 이 한국 수능하고는 또 별개로 이렇게 뽑는, 물론 기본 몇 등급은 돼야 된다 이런 마지노선을 두긴 하지만 한국 입시 제도에 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호주 입시 제도가 훨씬 더 공정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 각자 또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에이타를 가지고 대학 지원을 하다 보면 많은 용어들이 학생들이 조금 혼동이 되는데, LA라고 하면요, 그 전년도에 가장 낮은 점수로 합격한 그 에이타 점수를 말하고요. 그 밑에 보면 LSR이라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셀렉션 랭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합격자는 셀렉션 랭크로 돼요. 그럼 앞에 이 에이타만 가지고 뽑는다라고 했는데 또 셀렉션 랭크는 뭐냐? 네. 여기에 이제 한국도 그런 제도가 있을 겁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했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없는 또 환경에 놓인 아이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건 사고로 또 부모가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또 그만큼 또 학업적으로 좀 여건이 또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지방 소도시에 생활하면서 학교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홈스쿨링을 했다든지 다양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한테는 또 각 대학들이 이제 가산점을 주는 식으로 대학에 이제 그 자율권을 부여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셀렉션 랭크는 그런 보너스 점수가 가미된, 그리고 또 어떤 대학은 아주 고차원 수학을 하면 거기에 또 몇 점을 더 준다든지, 또 음대 지나가는 학생들이 당연히 과목에 음악을 선택했겠죠. 그럴 때 또 그거에 따라 실기 점수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셀렉션 랭크에 다 들어가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커트라인이. 그래서 이제 LSR이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커트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셀렉션 랭크는 내 에이타 점수에다가 이 어드저스트먼트라고 하는 보너스 점수가 가미된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GA도 나오는데 GA는 뭐냐면 다른 어드저스트먼트 이 보너스 같은 거 전혀 상관없이 최소 에이타 점수가 이 정도만 되면 우리 과는 무조건 입학 허가를 주겠다라고 대학에서, 이건 이제 커트라인보다는 당연히 높겠죠. 예, 그렇게 또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 지원을 1번부터 2번, 3번, 4번 합리적으로 해야 입학 허가 받을 찬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11, 12학년 때 유학생으로 낯선 호주까지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이 제도는 유학생들은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들의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대부분 이제 조교학을 부모님이 함께 와 계신 경우도 있지만 함께 와 계신 부모님들조차도 이 제도를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자녀한테 어드바이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호토박이에게 물어주세요. 네,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에 따라서 뭐 인터뷰를 요구하는 과도 있고, 그죠? 아까 음대처럼 뭐 실기를 요구하는 과도 있고요. 예, 또 포트폴리오를 뭐 디자인 같은 계통은 또 포트폴리오를 요구하기도 해요. 그래서 에이타 이외에도 학과별로도 여러 가지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공학을 간다? 공학을 가는 아이가 수학에 대한 베이스가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메디칼 관련을 간다? 뭐 화학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이런 베이스가 없어서는 또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각 과별로 프리리퀴짓이라고 그래서 최소 하이스쿨에서 이런 과목들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제시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10학년 때부터는 적어도 이해를 하고, 왜냐하면 호주는 과목을 그 10학년 때 정하게 되거든요. 11, 12학년 때 할 과목을 10학년 때 정해야 돼요. 그때 제대로 선정 못하게 되면 나중에 11, 12학년 가서 내가 특정 다른 과목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호주 조교학은 좀 부모님들도 많이 알고 계셔야 아이들이 고3이 되어서 멘붕이 오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를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성적만 가지고 평가되는 게 아니고 이 과목 선정까지 다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호토바이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VTEC이든 QTEC이든 뭐 SATEC이든 이렇게 대학을 지원할 때 이제 1지망, 6지망, 뭐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1지망, 8지망 이렇게 지원할 텐데, 이 순서가 당연히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를 1순위로 올리는 건 맞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점수 순대로 올리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야 내가 1지망이 안 되면 그 다음 점수 2지망, 그 다음 점수 때 3지망 이렇게 또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걸 잘 조합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각 학과의 커트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우려스럽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복수 전공을 학생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IT라든지 사이언스를 같이 복수 전공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IT만 졸업하면 IT는 3년 만에 졸업이 되는데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이게 5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5년 공부를 하는데 중간에 3년만 한다고 해서 IT 학위를 먼저 하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학생으로서 그 엄청난 학비를 내는 그 학업 기간을 처음부터 너무 길게 가져갈 필요는 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3년으로 학사를 끝내는 과정들이 많은데, 그럼 3년 끝내고 정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커머스 같은 경우는 또 석사 2년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그러면 이제 학사를 끝내고 영주권을 해결해 놓고 또 석사를 공부하면 또 영주권자로서 받는 또 혜택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전공이 MLT, SSL에 포함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호주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요, 결국 호주에서 취업을 하게 돼요. 입학할 당시에는 내가 호주 취업은 잘 모르겠고 내가 그냥 염두에 두던 그 명문 대학에 그 과를 가고 싶다, 여기에만 오로지 포커스를 두게 되는데,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한 학년 올라가다 보면요, 이제 졸업이 1년 앞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주권은 상관없지만 내가 적어도 호주에서 졸업하고 나서 몇 년간 좀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한국으로 돌아가든 어떻게 하고 난다. 왜? 호주 대학 졸업장만 가지고 한국에 돌아갔을 때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부모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그 분야에서 호주에서 적어도 한 3년 정도 경력을 쌓고 그런 다음에 한국을 돌아간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다른 그림이거든요. 그러려면 영주권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영주권이 선행되려면 어떻게 되냐? 내 전공이 호주 정부가 정해놓은 중장기 부족 직업군에 속하냐 안 속하냐에 따라서 가능성 여부가 완전히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려를 하고 전공을 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 이제 졸업 이후에 취업의 전망도 또 달라지게 되거든요.
지역 선정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영주권이 해결되려면 내가 무작정 대도시에 있는 명문대학이 유리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각 지역에 따라서 영주권을 받는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어떻게 17, 18 고3들이 알아요. 예, 부모님들이 조금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되는데 또 부모님도 또 그게 또 어려움이 좀 있으시죠. 네, 그리고 전공에 따라서는 이 영주권이 해결되려면요, 학사 3년으로 끝나는 전공이 있는데 어떤 전공은 뭐 6년까지 해야 되고요. 뭐 건축 같은 경우는 석사 5년까지 마쳐야만 비로소 건축 분야로 또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듯 전공에 따라서 학업 기간이 학사로 안 끝나는 게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리리퀴짓이라고 해서 어떤 과는 반드시 선행되는 그 선수 과목이 해결이 돼야 입학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선수 과목이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 그 과에 못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대학 1학년 때 자기가 부족했던 그 과목을 추가로 또 더 들으면 되는 학과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또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10학년, 호주에 조교학을 와서 10학년 때부터 과목 선정할 때부터 저희가 보통 이제 컨설팅을 해 나가서 이번 주에 이렇게 아이타가 발표되면 그 아이들이 이제 호주 대학 지원하는 것까지 저희가 이제 쭉 연결해서 이렇게 2, 3년 동안 케어를 해주는데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고요. 그동안 뭐 저희와 뭐 전혀 뭐 컨택이 되지 않았던 학생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받으신 에이타 점수만 저희에게 알려주시고요. 학생이 정확하게 어떤 대학 무슨 과를 가고자 하는지 저희에게 제가 밑에 이메일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요. 그 가능성 여부,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또 다양한 디플로마를 거쳐서 또 그 과에 들어가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고3 부모님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